국민의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.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먼저 살펴볼 텐데요. 이재명 경기지사가 25%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%,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이 나란히 10%씩 나타났습니다. 자, 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만 따로 살펴보면요. 윤석열 전 총장이 22%, 홍준표 의원이 19%로 조사가 됐습니다. 자, 야권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세와 의혹 제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한 인터넷 매체에서요.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죠. 미래통합당에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자, 일단 근거가 있는 의혹입니까, 이건? 일단 지금은 언론 기사 그 뉴스버스라는 그 보도를 좀 살펴보면 그 당시 손준성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가 됐던 그 검언 유착 문제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황희석 그 최고위원이나 그리고 최강욱 의원 등등 1,011명에 대한 이제 고발 대상을 선정을 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네. 고발인란을 비워놓고 그걸 이제 그 당시 이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였죠. 그 당시 후보에게 넘겼고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용 다 썼으니까 거기다 고발인 당신 이름 써서 그냥 고발해달라 이런 취지로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건데, 근데 결론적으로 그 당시 미래통합당에서는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건데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, 네. 이와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무슨 말을 잘 모르겠어요. 받았다, 안 받았다, 받았는데 전달했다, 매체마다 다 다릅니다, 지금 내용이. 전체적인 맥락은 일단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. 그게 애매해요, 그게. 그래요? 그러니까 이게 받았더라도 나는 그냥 공익제보라고 생각해서 당 쪽으로 전달했다 정도로 네.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걸 저희가 근거가 있다 없다로 단언하기는 어려운데, 그렇죠. 또 이 핸드폰 캡처 내용을 보면 이 검사 이름이 적혀 있고 네. 보냄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. 네네. 그럼 이걸 캡처할 수 있는 사람 받은 사람밖에 없을 텐데. 그렇죠.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이 사실 일단 1차적으로 정확한 네. 입장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은요. 오늘 오전에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죠.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? 그리고 이미 작년 1월에 기존 수사에 대한 이 정권의 비리에 대한 그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뿐만 아니라 그 입장을 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다 내쫓아가지고 민심이 아주 흉흉한 거 기억나시죠? 그러면 뭔가 고발을 하면은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어요.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?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 고발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. 그러고 있으면은 대라 이 말이에요. 자, 해당 인터넷 매체에서 거론한 이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,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는 이 언론마다 지금 입장이 애매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글쎄요, 윤석열 캠프 내에서는 어떤지,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으시니까요. 캠프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자, 저는 이 보도의 제목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. 네. 자, 고발을 사주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, 그렇게 제목이 달릴 수 있는 이유 딱 하나는 네. 그 제보를 받았다는 김웅 의원이 받았다는 그 시점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재직하고 있었다.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딱 하나의 사실이에요. 지금 보시면 아까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받았다고 하는 김웅 의원이 도대체 누구한테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했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밝혀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윤석열 후보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또 손준성 검사하고 친서 관계도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아요. 물론 검찰 직제상으로 보면은 총장이 있고 이분이 수사정보기획관인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가깝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또 검찰 내부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깝게 일을 하더라도 또
그런 일을 도모할 정도의 사이라면은 글쎄요, 이게 가능했을까 싶고 가장 중요한 거 의혹이 없었다, 네. 한 일이 없었다라는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. 있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 네. 차원에서 참 답답한 일인데 저희는 총력을 다해서 해명을 하고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이거는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김웅 그 당시 후보에게 전달을 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. 네.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건 윤석열 전 총장과 이 지금 손준성 검사 그다음에 김웅원과 이 삼각형 관계가 연결이 돼야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지금 단계에서 벌써 거의 사실로 단언하고 얘기한 건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범여권에서는 일단 총공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요.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한 것이다라면서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성실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의혹이 해명 안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당시에 윤석열 검찰과 야당을 한 몸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.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봅니다. 과거에 이렇게 쭉 제가 대선 때 보면 네. BBK도 그렇고요. 최순실 때도 그렇고 이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. 자, 여당은 물론이고요.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. 들어보시죠. 대검 범죄 정보 분석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직속 보고기관이에요.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. 우선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총장이 양해 안 했다 이러면 무슨 소리겠죠. 양해를 했다 하면 그거는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. 그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후보께서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. 들으신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은요,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. 윤 전 총장이 몰랐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조금 전에 우리 패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명확한 이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. 자,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에 당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 의혹 대검에서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신속한 진상조사를 강조했습니다. 자, 김호수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가 예상보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셈인데요. 결국에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요. 첫 네. 번째로는 뭐 언론에 워낙 많이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. 근데 네. 검찰이 대리 고발을 사주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이제 이 문제는 뭐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. 아주 뭐 그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지금 오전에도 뭐 언론에 발표했지만 대라 마리아 하면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이 연관성의 문제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것을 했다라는 지금 손준성 전 대검 수사 정보과장 정책과장인가요?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. 네. 검찰총장의 거의 오른팔이고 실제로 모든 정보를 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보고하는 관계라는 것은 일반인도 잘 알고 있고 네. 검찰에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네.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피해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. 거기에 그 대리 검찰에서 송검사가 줬다고 하는 그 대리 고발 뭐 그런 그 검찰이 작성했다고 하는 피해자에 누가 나왔냐면 윤석열,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, 그다음에 김건 씨가 나와요.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이게 자신이 몰랐든 알았든 간에
이게 관계 없다고 이게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국회 법사위에서도 열린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저 공수처도 한다 그러니까요. 이건 사실 긴급하게 아주 최대한 빨리 또 뉴스버스의 그 이준동 기자인가요? 그분도 추가 보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밝혀졌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게 윤석열 리스크가 제 생각에는 야권 내에서 현실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대변인 나와 계시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윤석열 캠프에서는 뭐 긴장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과정들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전 듭니다. 네, 지금 뭐 윤 캠프 측의 입장을 짧게라도 좀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야당 법사위원들이 오늘 오전에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표 공작 정치 전형이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왜 그러냐면요. 이 보도가 나온 매체를 봐야 돼요. 우리가 전혀 어떤 매체인지 잘 모르는 매체에서 뭐 기획 기사식으로 해서 시리즈로 지금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. 갑자기 터졌고 또 그게 나오자마자 또 대검에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착착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듯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? 저희는 뭐 공작 정치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여권에는 대단한 호재 삼을 일로 해서 뭔가는 뭐가 있다. 뒤에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. 저희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네, 좀 전에 이 잘 모르는 매체다라고 표현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신생 매체로 좀 순화를 해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